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8일 병술 네 번째 기사 1442년 명정통 7년 윤사윤이 경찰관 파견 중지와 승도와 싸운 유생들의 보석을 건의하다. 우헌납 윤사윤이 아뢰기를 황해도는 땅이 좁은 곳입니다. 지금 인민을 입거시키는 일과 인호의 이선과 충실을 살피는 일로 각각 경찰관을 파견한다 하오나 신등은 작은 돌을 소란요란하게 하는 패단이 적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더구나 인민을 입거시키는 일은 이미 병조에서 하교를 받고 본도에 이첩하여 각 고을의 민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절하게 재량하여 수를 정하게 하였으니 본도의 감사와 수령들이 이 규례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오니 비록 경찰관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민의 입거에 대한 경찰관은 보내지 않을 수 없으나 손실을 살피는 경찰관의 파견은 정지하여도 좋을 것이다 고 하였다. 사윤이 또 아뢰기를 유생들이 중의 무리를 구타한 것은 실로 미친 아이들로서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옥에 구속되어 열흘이 지났으니 비록 보석하고 신문하더라도 또한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한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의 무리는 본래부터 당연히 공순한 태도로 자신을 길러야 할 것인데 지금 유생들이 국법을 지키지 않고 때를 지어 산에 놀러 다니면서 미치고 망령된 행동을 감히 제멋대로 하였다. 유생은 성인의 도를 배우는 자들인데 성인의 도가 어찌 미치고 망령된 행동을 일삼는 것이겠는가? 전번에 유생들이 내가 산에 놀러 다니는 것을 금지한 법을 기롱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선비를 사랑함인지 중두를 사랑함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 비방하는 말로 보아 유생들의 광망한 행동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너희들은 무엇을 듣고서 이러한 말을 하는가? 나는 유생이나 성도나 간에 죄 있는 자를 옥에 내려줘 추문하게 할 뿐이다. 그 사이에 내가 무슨 특별한 뜻이 있겠느냐 하였다. 사윤이 또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일찍이 유생들의 비방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또 유생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생들이 광망하고 국가의 법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중의 무리가 때를 지어 북을 치고 떠들면서 함부로 싸우고 구타를 감행하여 그 난폭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유생의 보석을 청하는 것입니다. 고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비방하는 말을 알고 있으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유생들이 산에 놀러 다니면서 패단을 일으키는 것은 이미 일찍이 금지하였는데 이제 유생들이 금령을 위반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광망한 죄는 너희들이 마땅히 처벌하기를 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보석하라고 청하는 것은 옳으냐? 옛날에 장횡거가 검은고를 안고 돌아가는데 중 한 사람이 검은고를 만지니 횡거가 말하기를 검은고는 성인이 만든 것인데 이단자가 잡는 것은 상스럽지 않다고 하고 드디어 줄을 끊어 물에 던지었으나 지금도 함부로 성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조금도 함부로 성내지는 않았다고 한다. 성현이 이단을 배척하는 것은 본래부터 이 유생들과 같게 하지는 않았다. 옛날부터 이제까지 성현들도 갑자기 승도를 없애지 못하였는데 어찌 유생의 필부가 능히 배척할 수 있겠는가? 형조에 수금된 것을 의금부에 옮겨 하옥한 것도 또한 특별한 은혜인데 너희들이 보석을 청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인재를 배양하는 것은 장차 쓰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미치고 망령된 무리로 하여금 제멋대로 스스로 방자하게 하여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라고 하였다. 사윤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유생 등의 광망한 행동을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비와 중이 서로 싸워서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오점을 끼침이 있을까 염려스러워 그럴 뿐입니다. 고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8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윤형이 어머니의 병으로 사직하고자 하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박회가
승도와 싸운 유생들의 교관을 추문할 것을 건의하다. 예금부도사 박해가 제주의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교관의 직무가 교훈을 맡고 있는데 이제 유생들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하였으니 또 마땅히 추문대하여야 되겠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우헌남 윤사윤을 불러 소란을 피운 유생들에 대한 책임을 묻다. 내가 들으니 중의 무리가 종을 쳐서 무리를 모아 가지고 몽둥이로 유생을 때려 쫓았다고 한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면 중들의 주가 진실로 큰 것이나 나는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 유생 22여인이 때를 지어 절에 가서 함부로 광망한 행동을 하였으니 유생의 뜻도 또한 매우 타락하였다. 속담에 송아지가 멍에를 꺾으면 반드시 좋은 소가 된다고 한 것은 무사에게 비유한 말이다. 그러나 유생이란 공순한 것을 도리로 하고 성인의 학문에 잠심할 뿐이다. 학을 폐하고 한가롭게 놀러 다니며 불경을 훔쳐내고 중의 기물을 파괴하였으니 어찌 도를 배우는 선비가 할 짓이겠는가. 국가가 교관을 설치하는 것은 한가 장구나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생들의 광망함이 이와 같은 것을 교관이 살피지 아니하였으며 교관 또한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그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이세형을 지울기. 치조 치부하고 관관과 송지와 종이 50권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정해 네 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도 관찰사에게 중국 황제에게 진언할 송골매를 잡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송골매는 중국 황제에게 진언하는 것이니 그것을 잡는 방법은 모름지기 널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요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송골매는 가을이 되어 북쪽으로 날아갔다가 겨울이 되면 거위와 오리를 쫓아서 남쪽으로 날아온다고 한다. 남쪽 지방 사람들은 매를 잡는 방법을 모르지만 만약 포획하는 틀이나 기구를 설치한다면 또한 포획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은 이 뜻을 알고 틀과 기구를 설치하게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획하게 하고 그들을 포상하는 은전도 또한 양계에서와 같이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제주도 옛 목장에서 방목을 허락할 것을 병조에서 아뢰다. 병조에서 제주경찰관 이명겸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주는 사람이 많고 땅은 좁습니다. 만약 신구, 목장을 한꺼번에 다 경작을 금지한다면 주민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청하옵건대 한라산 목장과 옛 목장을 백성에게 경종하도록 허가하고 서로 교대하여 묶여서 마피를 방목하게 한다면 민생과 마정 양쪽이 다 마땅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황계, 신계 등을 불러 함길도 도우절제사를 청거하게 하고 서북지방의 땅을 찾아보게 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판중주원사 성달생 운성군 박종우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최사강 좌참짠 황보인 우참짠 이숙지 병조참판 신인손을 불러서 함길도 도우절제사로 제수할 만한 사람을 의논하여 청거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동지중추 김효성을 청거하였다. 또 관계사람 박정희 고언한 새 땅이라는 것을 찾아볼 것인가 아닌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박정으로 하여금 군의를 거느리고 찾아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서북지방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 땅이 있다는 설이 있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이미 오래이며 그것을 찾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마침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것이 허망한 말인 것은 분명하였다. 또 지세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함길도 평안도 압록강 사이에 또 어디에 새 땅이 있겠는가?
임금이 조금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고운하는 자가 서로 이어 생겨서 조그마한 사리를 낚시질 하건만 대신이 바른 말로 중지시키지 못하고 모두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한탄스럽게 여기었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예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문과와 무과의 시험을 준비시키라고 하다. 이달 8월 초 9일에 장차 문과와 무과를 친히 시험 보일 것이니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라. 그 문과는 관시와 한성시로 하고 시험은 사서의로 보여서 각각 30인씩 뽑고 무과는 관시로 하고 240보그리의 보살을 시험하여 50인을 뽑을 것이다고 하였다. 관시는 성균관시고 또 다른 관시는 훈련관시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1일 무장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원주에 우박이 내려 벼를 상하게 하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1일 무장 네 번째 기사 종정승이 보낸 사람들이 토산물을 바치다. 구라사이아몬 등 2인과 망고라 등 3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1일 무장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역원 강이관을 권려하는 일을 기록하여 올리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역원 강이관을 권려하는 일을 예조가 승문원 제조와 함께 합의하여 가주 기록하여 올립니다. 승문원의 임은 생도 30인은 20년이 되도록 그의 재능을 성취한 자가 없으며 또 사역원의 강의관 30인은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효과를 성취한 자는 매우 적어서 공연히 국록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비요건대 임은 생도를 강의관에 합치고 본조가 승문은 사역원의 제조와 함께 그 중에서 얼굴과 행동과 언어와 제약에 통하고 민첩한 자를 선택하여 예전 정원 30명 그대로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자원하는 바에 조차 사역원에 소속할 것. 1. 본조와 보는 제조 일동은 사맹사계 그들의 성적을 고강하고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세초 때에 본원에서 매월의 성적 기록을 통틀어 고사하여 분수가 많은 자는 가자하여 권장 격려하고 그 중에서 학업에 전심하여 게으르지 않고 재능과 학문이 특이한 자는 품계를 올려주어 보상하게 한다. 게을러서 성효가 없는 자는 한 해를 한 차례로 하고 한 차례에 성적이 나쁘면 1등을 강등시키고 두 차례면 2등을 강등시키며 세 차례면 고신을 출탈한다. 다만 문신을 이들과 함께 아울러 그 제의를 시험하게 되면 생도와 혼동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염려됩니다. 만약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전심하여 업을 익혀서 드러나게 효과를 이룬 자가 있으면 특히 포상할 것. 1. 군직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역원의 품계를 따라 겸임시키고 모든 크고 작은 조회 때는 본위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동반에 참여하게 할 것. 1. 사역원 안에서는 향어를 사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는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는데 지금 사역원에서는 적어도 결론만 있으면 즉시 다른 관원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향언을 섞어 쓰게 되어 매우 미편하니 그러므로는 이미 일찍이 내리신 수교에 의거하여 외부 사람에게는 제수하지 말고 모름지기 본원의 관원과 강의관을 충용 임명할까. 1. 그 중에 능통한 자는 중국에 가는 사신행차가 있을 때마다 후배, 선배나 도수가 빈삭한 것을 따지지 말고 그 직분에 따라 정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1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김익상, 하복생, 안철석 이 승문을 각지에 보내 영전을 수집하도록 하다. 성공판사 김익상을 경주에, 성공부정 하복생을 계승에, 호군 안철석을 전주에, 교서, 교리 이 승문을 영흥에 보내 영전을 수집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90주군 세종 24년 8월 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집이 이 사찰이 첨사원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아래다. 지금 특히 첨사원을 설치한다고 하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동궁의 요속이 이미 서영관 12인이 있어서 경수를 진강하고 동궁의 모든 거동에는 중호에서 맡아 하고 있어서 그 밖에는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국토가 편벽되고 작아서 녹봉이 매우 적으니 관직을 더 설치하여 복록을 소비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신등은 첨사원을 설치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관직을 더 설치하는 취지는 이조가 정부에 보고하는 글에 자세히 있다. 그것을 보면 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녹과를 가설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가한 관원에게 겸임시킬 것이다. 고 하였다. 사찰이 다시 아뢰기를 동궁은 임금의 식사를 살피고 침소에 문안드리는 외에는 본래 다른 일이 없는데 지금 요속들을 더 두어서 무슨 일을 시키시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영관은 오로지 진강을 담당함으로 사물을 처리할 관원이 없다. 그 때문에 옛 제도를 상가해 이 첨사원을 설치하는 것이니 너는 그렇게 알고 있으라. 고 하였다. 사찰이 또 아뢰기를 첨사원을 설치하는 것이 비록 옛 제도를 참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이런 옛 제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 많으니 어찌 옛 제도를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사 때에 옛 것을 상고하여 절충하는 것은 좋으나 어찌 마땅히 먼저 옛 제도를 상고하여 하나하나 효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서영관이 동궁을 보도한 지 이미 20년이 지났으나 잘못된 일이 없었는데 어찌 반드시 이 관직을 설치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결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고 하였다. 사찰이 다시 아뢰기를 예전부터 동궁에서 사물을 처리한 전례는 없습니다. 만약 천자가 순수하거나 정토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 태자가 유도하게 된 때는 군사들을 위무하고 나라를 감임할 뿐입니다. 위로 태평성대인 세상을 고찰하여 본다면 3대 때보다 나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라의 제도를 상나라가 다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상나라의 제도를 주나라가 다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것은 따라 행하고 어떤 것은 개혁하곤 하여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조처하였습니다. 또 3대의 제도는 주나라에 이르러 크게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왕이 세자가 되었을 때 왕계에게 하루 3번 줘야 하는 일 이외에 사물을 처리하였다는 문헌은 없습니다. 지금 동궁이 별로 다른 일이 없는데 이 관직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쓸데없는 벼슬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장차 처리하는 일이 있게 한다면 옛날의 태자는 사물을 다스리지 않았던 제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되풀이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궁에 어찌 처리할 일이 없겠는가? 이 관직을 국내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사찰이 다시 아뢰기를 상교가 이러하기에 이르렀는데 신이 2번 3번 계달함은 진시로 번독한 것이라 생각되오나 개벽 이래로 3대 때보다 더한 성세는 없었으나 3대 때에 첨사관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태조와 태종이 왕업을 창건하여 자손에게 법을 끼치셨으니 그 성헌은 만세도록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인데 이 관직은 설치하지 않았으니 어찌 당연히 설치해야 할 것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근래의 병을 앓기 때문에 사정의 온갖 기무에 결함이 있을 것을 염려한다. 또 나의 병세는 하루 이틀에 낫기를 기대할 수 없다. 마침내는 세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사철이 다시 아뢰기를 이 관직은 옛날에 없었던 것을 지금 갑자기 설치한다면 다만 신등만 듣고 놀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신민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만기가 호대하고 번잡하여 성체에 필요함이 있다면 상례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의정부가 바로 시행할 것이며 반드시 동궁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은 아닙니다. 또 동궁은 정사를 볼 때마다 또 상시의 계주와 서무의 결정에 참여하여 처리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구토여 따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만 정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의 일은 본래 2곳에 나누어 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는 춘추가 정이 강성하시니 어찌 작은 병안으로 서무를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레 짐작으로 강변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과의 응시 자격에 대하여 아래다. 이번 문과 친시의 때에는 관시에는 거제하는 생원, 진사, 유학을 응시하게 하되 금년 8월 초 1일 이전에 입학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응시를 허가하지 말며 한승시에는 현직 종 3품 이하와 전함 6품 이상과 사부의 학당에 금년 8월 초 1일 이전 입학한 생도와 이문, 한학, 역산의 생도와 성중관 등은 모두 응시를 허가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와 이사철, 정갑선, 허사문, 백효문의 참사원 설치를 반대하는 상소문.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가만히 들으니 옛날 성왕들이 태자를 교양하는 데에는 그 스승을 선택하고 그 요우를 골라 뽑아서 경학을 강론하고 덕성을 배양하여 종묘의 제주가 될 기초를 삼게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평시는 동궁은 임금의 식사를 살피고 침소의 문안을 드리며 일이 있을 때는 군무를 위무하고 나라를 지킬 뿐이었으며 서정을 다스리고 서무를 결제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동궁에 첨사관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장차 여러 가지 일을 관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관부를 세우고 그 요관을 설치하며 이서의 무리를 소속시키고 이대를 정하여 명령을 출답하고 기물을 봉행하게 한다면 요속들의 관품은 비록 낮으나 전하의 건시 급사의 임무와 무엇이 다를 것이며 어찌 대내와 동궁이 각기 관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이 일에는 채통이 있은 뒤라야 모든 일의 성적이 다 빛나고 문나라 북백성의 심정이 다 안정되는 것입니다. 명령이 내린 이래로 듣는 자마다 경악하여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또 동궁 저하는 학문이 비록 이미 고명하고 덕성이 비록 이미 광대하나 강론하는 일에 더욱 전심하여 다스리는 권한을 같이 파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몸소 친히 경력해보고 시험해보아야 할 까닭은 없는 것입니다. 혹 전하께서 성궁에 작은 병이 있어서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한다면 어찌 한때의 편의로서 정고에 없었던 말을 갑자기 시행하여 시민들의 보고 듣는 것을 놀라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급히 그 명령을 얻으시어 세자의 명분에 합당하게 하고 조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첨사원을 설치하는 일은 나의 계책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집이 이사철이 아뢰기를 첨사원은 먼 옛날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제도에 처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동궁의 요숙들을 맡아 다스렸을 뿐이고 일찍의 국정의 재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대는 다르고 사세는 틀리는데 어찌 그것을 전례로 원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가 장성하시니 크게 만복을 누릴 것이온데 어찌 한때의 미세한 병환으로 갑자기 서무를 동궁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고금을 차례로 살펴보니 문왕보다 더 착한 임금은 없건만 문왕 세자 편을 보면 부왕의 식사를 살피고 침소에 문안 드리는 일 이외에 본래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중국에 들리면 그들이 상체가 만복하고 국가 근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법을 세우고 제도를 상설하는 것은 비록 지극히 정밀하게 하더라도 혹은 뒷날의 폐해가 있는 법이온데 하물며 지금 당장에서도 오히려 여러 사람의 정리에 맞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만약 첨사관을 비록 설치하더라도 이를 다스리게 하지 않는다면 동궁에는 이미 서연을 설치하였고 또 이위사를 두었는데 새로 무용한 관원을 둔다는 것은 또한 번거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째서 억측으로 이런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하였다. 사철이 다시 아뢰기를 첨사원으로 하여금 마침내 이를 다스리게 한다면 실로 우리나라의 만세토록 끝이 없는 아름다움이 되겠고 신등은 지레 짐작한 죄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장차 이를 다스리게 하지 않는다면 헛되게 쓸데없는 관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깊이 유의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앞에서 이미 말하였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대사원 정갑손 집이 이사철 지평 허사문 백효삼 등이 합사하여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등이 첨사원을 신설하는 일을 가지고 거듭 상상의 귀를 더럽혀 싸우나 유능함을 얻지 못하와 대단히 협족하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첨사 3인, 주사 2인, 아전 15인, 사령 20인을 설치하여 성정원과 대동소이하게 하는 것은 장차 동궁으로 하여금 서무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내에조차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은 이미 정부로 하여금 청리하게 하였는데 그게 따로 어떤 일이 있어서 성상의 생각을 노고하게 만듭니까? 전하께서는 춘추의 장성하심이 노년에도 이르지 않았으므로 온 나라 안의 시민들이 다 더할 수 없는 지극한 정치를 우러르고 있는데 어째서 오늘날 갑자기 서무를 싫어하게 이르러서 온 나라 시민들의 실망을 일으키십니까? 전하께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반드시 대신에게 자문하시더니 새로 직관을 설치하는 나라의 큰일을 조금도 대신들과 그 좋고 나쁜 것을 의논하지 않고 다만 지편전으로 하여금 오늘에 맞지 않는 옛제도를 상고하게 하여 큰일을 정하시오니 신들은 분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록 배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옛일을 살펴보면 성세가 서로 찾아드는 것은 떳떳한 이치입니다. 어찌 후세가 다 오늘과 같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혹이라도 임금과 신하가 오늘과 같지 않다면 이 법이 폐해가 있을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대체로 처음 입법할 때는 비록 만세토록 폐단이 없기를 기약하더라도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에 있어서 그것이 후세에 반드시 폐해가 없다는 것을 어찌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성녀를 더하여 정부 대신들과 함께 여럿이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이미 깊이 생각한 뒤에 정한 것인데 경등은 어찌 얕게 생각하고 와서 말하는가 하였다. 갑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의 성신함은 하늘이 내리시는 바로서 모든 시위하시는 것이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자세하시오나 신등은 도량과 식견이 얕고 좁으니 어찌 이를 주밀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상고 성대의 성인은 천근한 말을 잘 살피시어 비록 초동목수의 말이라도 반드시 경청하였습니다. 또 속담에 업은 아이의 말도 귀담아 들으라고 하오니 신등의 말이 비록 얕고 좁으나 마땅히 자세히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신등의 하는 말은 아마 취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오나 나라에는 대신이 있으니 어찌 더불어 함께 모의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후 3대 즈음에는 이 법은 없었으며 오직 당나라에 이 관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중국 태자의 요석은 매우 많아서 첨사는 다만 요석을 거느리는 일만을 처리할 뿐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창립하는 취지와는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일은 크거나 작으나 간에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첨사원의 설치인들 어찌 듣지 못하겠습니까? 전번에 고득종이 중국에서 실현한 적이 있는데 지금 또 첨사원을 설치하여 서무를 나누어 맞는다는 것을 들으면 중국 조정에서 어찌 전하가 편안히 만복을 누리는 것을 알며 어찌 조선이 태평무사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비옵건대 여러 사람의 논의를 모아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시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여러 사람과 논의하여 큰일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갑선이 다시 아뢰기를 자질구레한 일은 반드시 널리 의논할 필요가 없지만 큰일이야 어찌 대신과 함께 의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 큰일은 여러 사람들과 의논할 수 없다고 다 이러시지만 신등은 오직 큰일이기 때문에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어찌 여러 사람들의 심정을 천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교하심을 들었사오나 무엇을 말하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말을 이미 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고약해 홍사석 이맹진 김효성 김윤수 하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약해로 개성부 유수를 홍사석으로 동지중추원사를 이맹진으로 경창부윤을 김효성으로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를 김윤수로 회령절제사를 하한으로 길주 목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남상정이 원종공신의 자손들도 호종할 길을 열어줄 것을 건의하다. 원종공신의 자손인 남상정이 상언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천운을 타고 나라를 이을 때에는 반드시 신하의 도움을 힘입은 듀라야 왕업을 창설하고 왕통을 들이워서 일대의 훌륭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임금된 이는 공신을 대우하며 반드시 예우를 후하게 하고 공신은 임금을 보필하며 반드시 그 충성을 다하여 국가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같이 하고 길이 무궁하게 함은 고금의 통이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태조와 태종이 잠저에 있었던 초년에 신 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밤낮으로 시위하여 게으리함이 없었으므로 저기하신 때에 이르러서는 원종공신의 호를 내려주시고 전지와 노비를 주시어 후세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도 저기하신 이래로 한결같이 선왕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하시어 그 자손의 죄를 용서하여 줌을 삼공신의 후예와 다름이 없게 하시니 성은이 지극히 우악함을 속으로 감격함이 간절하오나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공신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중의위를 설치하여 나이 겨우 18세만 되면 즉시 입번하게 하고 모든 거둔과 강무에 호종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군사의 정원에 보충되어 몸이 충절을 다하게 하심으로 대대로 조부와 아버지의 노력을 잊게 되오니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돌아보건대 원종공신의 자손도 같은 공신의 후예인데 일찍이 수기를 할 문호가 없으니 한갓 충성만 간절할 뿐 마음먹은 바를 펴보지 못하고 마침내 시골에서 늙는 자가 많습니다. 자손으로서 조상의 뜻을 이어 대대로 충성되고 고든 마음을 돈독하게 하고자 하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신의 공렬이 비록 삼공신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자손들에 있어 익찬이 하여 수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실로 저것과 이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부조의 공렬이 삼공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중의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따로 호종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신등으로 하여금 부조의 충성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신등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옛날 당나라 때에는 공신의 후예를 위하여 특히 자손 정원의 관직을 설치하였으며 송나라에서는 백우의 주소에 따라 육조 공신의 후예를 뽑아 등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공훈과 공로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아우러 아문에 입사하게 하여 공신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신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신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바로 역사책에 기록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신등의 부조가 개국 초기에 수정한 공로를 생각하시고 신등의 뜻이 수기하고자 함에 간절함을 어여삐 여기시어 고금제도에 마땅한 것을 살피시고 군사의 정원을 가정 보충하시어 신등으로 하여금 조석으로 시위할 수 있게 하여 수군을 펴게 하신다면 한갓 신등이 편안하고 위험한 것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부조는 지하에서 감격하여 울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대호군 김하가 요동에서 돌아오니 옷을 하사하다.
세종시로 94권 세종 24년 8월 3일 경인 5번째 기사 병조에서 무과의 관시에 관하여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이번에 친시하는 무과의 관시에는 시임, 산임의 보이 이하는 모두 응시를 허가하고 예전 관례에 따라 휴가를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8월 4일 신묘 첫번째 기사 정갑손 링건 허사문 백효삼 등이 참사원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아래다. 골하에 나아가 아래기를 어제 하교에 이르시기를 참사원은 내가 부득이하여 설치한다고 하시었으나 이 일은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말하면 종묘 사직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장차 큰 법을 세우시며 어찌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여 국민의 여론을 창취하지 않습니까? 신등은 되풀이하여 사리를 따져보아도 하나도 가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이의 미세하고 기밀한 데를 알지 못하고 실정에 먼 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갑선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본래 타국의 신하가 아닙니다. 국정의 대체에 있어서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 장성하시고 별로 노출해야 할 일도 없사온데 국가의 서무를 어찌하여 반드시 동궁에게 맡겨야 한단 말입니까? 신등이 비록 아는 것은 적고 본 바는 얕으나 3대 이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태조와 태종도 또한 이 제도는 설치하지 않았사온데 어찌 조종이 세우지 않은 법을 갑자기 오늘날에 시행하려고 하십니까? 만약 중국 조정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태종 황제가 젊어서 풍지를 앓은 일이 있으므로 정사를 볼 때마다 번번이 인종으로 하여금 곁에 모시게 하여 전지할 뿐이었습니다. 인종 때는 선종이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법을 혹이나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이대를 당하여 어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예전부터 없었던 일을 이제 갑자기 시행하였다가 만약 영원한 후세까지 다 오늘과 같은 성세를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을 것이지만 적어도 혹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만류의 패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태종이 전하에게 국사를 부탁하신 것은 그 뜻이 반드시 이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오니 원컨대 깊이 생각하시고 헤아림을 더하여 모름지기 대신 및 국민들과 더불어 모의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다시 할 말이 없다. 경등도 또한 무슨 다시 더 진술할 말이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친히 대사안을 보고 다 이를 것이다 고 하였다. 갑선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의 하교하심이 이미 자세하고 신등등의 말도 또한 다 하였습니다. 비록 인견하시는 영광을 입더라도 성상께서는 하교하실 말씀이 없고 신도 계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용한 당나라 제도를 보니 참사원은 요속에 대한 일을 관장하였을 뿐이고 천자의 서무를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참사원을 설치하여 나라의 서무를 다스리게 한 것은 본래 당나라의 본의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계시면 그의 뜻을 살핀다고 하였으며 해석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스스로 전단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동궁은 신하이온데 어찌 스스로 전단하고 위에 사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관직을 한번 설치하면 부자와 군신의 도리가 어그러질 것입니다. 중국 조정에 항상 우리를 예의가 있는 나라라고 하였는데 만약 이 법을 듣는다면 그들이 어찌 우리나라에 군신 부자의 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또 역대 옛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어찌 어질고 훌륭한 임금들이 첨사원은 설치함이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 법은 없었던 것이 어찌 다 오할하여 그러하였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거듭 깊이 헤아려 생각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은 실로 자세히 하게 다 하였다. 내가 마땅히 친히 보고 나의 뜻을 일러주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8월 4일 신묘 두번째 기사 성균관에서 별시의 응시 자격에 대하여 건의하다. 성균관의 사례기를 친시 때는 원점의 많고 적음을 참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입학한 시기의 한계만을 정하여 응시하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일 없이 놀며 학문을 폐지하였던 무리들이 친씨의 기일이 임박하게 되면 앞을 다투어 입학하여다가 친씨가 지나고 나면 문득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서 학문을 권장하는 취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식년 뒤 다음 해의 별시에는 생원, 진사와 승보, 승음과 기재한 원점이 1100점이 되는 자와 자기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기재한 자로서 1030점이 된 자만을 응시하도록 허가하며 또 다음 해의 별시에는 원점의 점수를 배를 더하게 하고 그 중에 원점이 이미 만점이 된 자는 재학했어도 할 재학했어야 할 기한에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기한 전 20일 내에 이미 학에 들어온 자는 모두 응시하도록 허가하옵소서라고 하니 의정부에 내려주어 의논하게 하였다. 자기가 사비로 식량을 마련해 가지고 국학에 들어가 공부하는 자를 사량기제라고 하였다. 승보는 승보시에 합격한 자, 곧 생원진사 등 초시의 일정으로 성균관의 대사성이 사학의 유생에 대하여 매년 10번, 후에 매달 한 번씩 시험을 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식년 원생과 진사 복시에 응할 기회를 주었다. 승음은 문음을 승습한 자, 곧 공신이나 특정한 양반의 자손으로서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관원에 특별 채용될 수 있는 자이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에게 병의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해고를 모두 치우고 수륙제를 거행하게 하다. 전제하기를 지금 경이 아래기를 도내의 나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봉산 극성의 해골이 빌미인 것으로 생각하여 요사한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므로 점차 심노의 병을 일으켜서 스스로 죽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고 하니 모름지기 중을 모아 해골을 주어 태워버리어 의욕을 풀어주라. 또 수륙제는 여제의 한 예로서 또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니 우선 백성들의 소원에 조차 무원년의 전례에 의하여 다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은 사이에 조차 편히 대로 조차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친씨에 응시할 자격을 알려주다. 예조에 잔재하기를 이번 친씨에는 성균관과 오부학당의 여러 생도로서 8월 초 1일에 재학한 자는 응시를 허가하며 신유년 이후에 원점이 만 100일이 되는 생원 진사와 입격한 지 만 100일이 되는 유학과 금년 7월 내에 비록 하루라도 재학한 자는 모두 응시를 허가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4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해안 방위에 미진한 사항을 보충하여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각도 이 바다 연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마을 단위로 모여 살게 하고 매 10인을 일통으로 매 10가를 일대로 하여 활과 살과 창과 칼을 주고 각기 재질에 따라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게 하였다가 별난이 있으면 서로 구원하게 하고 관찰사 절제사 및 해도 찰방이나 군용 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사 검찰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수교하였으나 그중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갖추어 기록합니다. 하삼도의 황해도 연변에 갖고 올의 바다 구에는 백성들이 모여 살만한 곳이 매우 많건만 국가가 태평무사함이 오래되어서 백성들이 적병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통과 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가지게 한 법이 이미 세워져 있으나 그곳의 수령이 태만하여 고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래 백성들은 뒷나라의 근심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롭고
외롭고 호찌게 흩어져 사는 자가 있어서 만약 뜻밖의 사변이라도 있으면 진실로 염려가 클 것이오니 청하건대 업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만한 곳이 있으면 편의에 따라 모여 살게 하되 일체 수교에 따라 통과 대를 정하고 건장하고 같이 확실하여 이를 맡아 볼 만한 사람으로 두목을 삼아 이웃 마을에 출입할 때와 농사하러 왕래할 때에는 각기 병기를 잡고 다녀와서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게 하며 어쩔 수 없는 사세가 절박하게 되면 각각 업성으로 달려 들어가 환을 피하게 할 것. 1. 연변의 주민은 비록 동리 단위로 모여 살게 하더라도 만약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극변의 땅으로서 업성에서 가장 먼 곳에 사는 자들에게 창졸간 급변이 있게 되면 건장한 자는 비록 산이라도 올라가서 피할 수 있겠지만 부녀자 및 늙은이나 어린이들은 환란을 피할 방법이 없으며 수령도 또한 반드시 미처 구원할 수 없으므로 더욱 염려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바다 연변은 토지가 비옥하여 자주 풍부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에 상주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들을 다 업성 가까운 곳에 이주시킨다는 것은 사세가 어려울 것 같으니 비록 적선이 정박할 만한 곳이라도 만약 조수가 서로 이어지고 진흙이 빠져서 걷기 어려운 곳이나 숲이 울밀하여 피난할 수 있는 곳과 또 우리의 병선이 항상 서 있거나 업성의 부근이어서 적변을 피하기 쉬운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 밖의 적변이 두려운 곳에는 혹은 목책을 짜거나 돌로 보루를 만들거나 혹은 흙을 쌓는 등 지세의 마땅한 바에 따라 수를 장량하여 설치하고 청렴하여 이를 볼 만한 무용과 재예가 있는 자로서 양민이거나 천민이거나를 가리지 말고 두목으로 정하여 지휘하고 방어하는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게 하여 낮에는 나가서 농사짓고 밤에는 한데 모여 살면서 틈을 노려 노략질하는 적의 환란을 대비할 것. 1. 배를 타는 수군은 수상 방어하는 정군이므로 자벽을 면제하고 오로지 방어에 전력하게 한다는 것은 일찍이 여러 번 법으로 세웠으나 각 수령들은 여가에 하는 일로 보고 자벽을 부과하며 만호 천호 등은 사사로운 일까지도 사역시키어 방어를 소루하게 만들고 있으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고차를 거듭 밟게 하여 자벽이나 사사로운 사역을 시키지 못하게 하고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기계를 정예하게 하고 후방을 조심하여 바닷길을 방어를 엄중하게 하도록 하며 해도 찰방과 전선 별감으로 하여금 점거하게 하여 국가의 울타리를 굳게 하고 길이 변방의 백성을 안정하게 할 것입니다. 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첨사원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아래다. 신등은 이조의 첩정을 보고 비로소 동궁에 첨사원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등은 이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정에 없던 법이라도 만약 부득이한 기틀이 있으면 때에 따라 들기도 하고 보태기도 해서 새 법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궁에는 별로 결제해야 할 선무도 없는 데다 더군다나 조정에 없던 법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특별히 새 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옛 제도의 전례를 모방하여 관부를 두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도리의 해로움이 되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중들과 싸운 유생들도 응시한 뒤 취재할 것을 집현전에서 건의하다. 지금 유생들이 일 없이 절에 가서 놀다가 중의 무리와 서로 싸워서 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반드시 호글스러운 선비도 있을 것이온데 지금 선비를 시취하는 때를 당하여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귀중한 인재를 잃어버리는 한탄스러운 일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되오니 비요건대 이들을 응시하게 한 뒤에 취재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생각은 왜 이리 좁으냐? 호글스런 선비로서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단 이들만은 아니다. 선비된 자는 그 마음가짐을 진실로 마땅히 공순하게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이 무리들은 배우기를 게으리하고 한가하게 놀러 다니면서 광망한 짓을 적게
적지 않게 하였으니 비록 혹을 질사가 있더라도 이미 구속 중에 있는 것을 어찌 가볍게 놓아주어 응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전일에 관원에서도 또한 이러한 뜻으로 와서 청하였으나 이것도 또한 옳지 않은 일이다 고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장령 민건이 응시 조건을 완화해서 선비를 시취하는 길을 넓힐 것을 건의하다. 별시의 제도는 오로지 곤학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 성균관 유생들은 일찍이 거제도 하지 않고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지는 등 혹은 나가기도 하고 혹은 들어오기도 하면서 진실을 엿보다가 시험이 끝나면 사방으로 흩어지오니 곤학하는 도리의 진실은 무익합니다. 지금 별시에는 원점이 1,100점이 되고 7월 안에 하게 창명한 자만을 응시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원점이 없더라도 8월 초 1일에 제약한 자도 또한 응시할 수 있게 하면서 원점이 비록 100을 초과하였더라도 7월 안에 제약하지 않은 자는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 균평하지 못하다는 한탄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진시는 성대한 일이니 마땅히 선비를 시취하는 길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혹은 100점 혹은 50점으로 마땅히 하도록 수를 정하고 7월이라는 제한은 제거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별시의 응시 제한법은 나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번 이미 2번이나 그 제한을 변경하였는데 지금 또 다시 고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건이 또 아뢰기를 건정전은 전하께서 조화를 받는 곳이지만 달의 초하루가 아니면 전하께서도 오히려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니 대신들이 혹 이를 논의하거나 혹은 임명 후보자를 첨가할 때는 반드시 이 전상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예전에는 일찍이 보도 듣도 못한 일입니다. 빙자의 말하기를 뜨거운 날씨에 혹 더위에 병독이라도 일으킬까 염려되어 그런다고 하오나 대신의 사사로운 일의 경우가 어찌 조회를 듣는 일보다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는 건정전에서 이를 의논하는 것을 용어하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나이 많은 대신이 더위를 먹을까 염려하여 특별히 명령한 것이다. 또 의자나 승상에 앉는 것도 아니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5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전시 때의 강경의 제술의 분수에 대하여 건의하다. 왕세자가 도승지 조서관과 우부승지 강석덕을 인견하고 전시 때의 강경과 제술의 분수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사서의 강은 면제하고 다만 상경 안에서 추첨하여 고강하되 대통하는 자에게는 6분을 주고 통하는 자에게는 4분을 주며 약통한 자에게는 2분을 준다. 그 중에 혹 사서의 강을 자원하거나 혹 오경의 강을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또한 청하하고 자원하는 경서의 수 안에서 경 하나를 추첨하여 선택하여 고강하고 전항의 예의에 의거하여 분수를 준다. 경의 수가 다른 사람보다 더한 것은 널리 공부한 공이 있으므로 사경을 자원한 자에게는 본래의 분수의 1분을 더 주고 오경을 자원하는 자에게는 원래의 분수의 2분을 더 준다. 1. 책문 시험 한 문제에 가령 합격자가 20인이라면 첫째를 한 자에게는 20분을 주고 다음은 차례로 각 1분씩 체감하며 합격자가 15인이면 첫째인 자에게는 15분을 주고 또한 위의 예에 따라 차례로 각각 1분씩을 체감한다. 1. 강경의 분수와 책문의 분수를 참고하여 그 높고 낮은 차례를 정한다. 그 중에 분수가 서로 같은 자가 있으면 또한 책문의 우열로서 그 높고 낮은 차례를 정한다. 1. 조통인 자에게는 비록 분수는 주지 않으나 또한 책문과 제술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니 의정부에 내려주어 예조 집현전과 같이 의논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계달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8월 5일 임진 5번째 기사 유천군 변효순을 평양에 보내 태조의 수용을 봉령하다. 세종시로 97권 세종 24년 8월 5일 임진 6번째 기사 병조에서 무과 관시 때의 시취 요건에 대하여 아래다. 1. 기사에 쓰는 5번 발사하여 4번 이상 마친 자를 뽑되 만약 4중 환자가 적으면 3중 환자도 아울러 뽑는다. 1. 격구에 쓰는 다만 분수만 계산하고 합격이나 낙제에는 관계 짓지 않는다. 1. 무경 7서와 4서 5경 통감 소학 중에서 자원에 조차 강구하되 한 책을 통한자는 뽑는다. 1. 240보의 보사에서는 화살 3개를 발사하여 2시 이상 습격한 자를 뽑는다. 1. 30보의 작은 관역에는 철촉이 달린 화살 3개를 사용하되 다만 분수만을 계산하고 합격이나 낙제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것에 주는 분수는 70보 이내에 줬는다. 고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6일 개사 첫번째 기사 상부에서 입학기한을 어긴 자들에게도 응시 허가를 내릴 것에 반대하다. 상부에서 아래기를 지금 유생으로서 입학기한을 어겨 응시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 특별히 모두 응시하도록 허가하셨는데 만약 관작을 제수하는 것이라면 특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나 취재에 또한 특지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날짜를 정해놓고 또 특지를 내리면 이로부터 특지를 바라고 거간하기를 게을리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임금으로서 이미 언택을 베풀었다가 도로 거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드디어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주화 헌납 유지가 첨사원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아래다. 동궁 첨사원의 설치를 신등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가능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사원부에서 2번, 3번 와서 아뢰었으나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거듭 생각하여 보아도 동궁에는 원래 이를 다스리는 제도가 없사오니 이 관직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첨사원은 내가 옛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지가 다시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옛 제도라고 하더라도 현재 동궁에는 별로 처리할 일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이 관직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일이 이미 시행된 뒤에는 사세가 고치기 어려울 것이오니 비요건대 시행하기 전에 다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계획을 정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뒷날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제하여 응방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말하다. 사알, 사약, 서방색, 행수방감으로서 그 직임을 해면한 자로서 관직이 있는 자는 응방에 소속시키고 관직이 없는 자는 각각 그 본사에서 사역하게 하라. 만약 사품의 품계를 가진 자가 있으면 응방에 소속시키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6일 개사 네 번째 개사 종정승이 보낸 11명이 토산물을 바치다. 사응고시라 사야문 등 11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8월 6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와 개성부 유수로 하여금 백정의 자벽 상황을 보고하게 전지하다. 제인이나 화척 등이 외딴 곳에 모여 살면서 농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유기나 피물 등으로 생업을 삼고 있으므로 일찍이 백정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고 전지를 주어서
평민들과 섞여 살면서 서로 혼인하게 한 법이 육전에 실려 있는데 지금 들으니 관리와 인민들이 신백정이라고 부르면서 평민들과 비교하여 차별을 두며 그곳 수령들이 사냥 등 여러 가지 일에 부리고 유기를 공공연히 거두어 가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들에게 시키는 자벽의 상황을 가출 기록하여 계문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4년 8월 8일 열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경기전, 집경전, 영숭전의 전직에 대하여 아래다. 의정부가 이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래기를 전주의 경기전, 경주의 집경전, 평양의 영숭전의 전직은 청하건대 영흥의 준원전의 전직의 예에 따라 감사의 천망대로 임명해 보내되 전주와 경주에는 토관이 없으니 경중의 예에 따라 전관 전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기전은 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것이고 집경전은 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것이고 영숭전은 태조의 영전을 봉안한 것이고 준원전도 태조의 영전을 봉안한 것이다.